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자 여은기이고, 어, 네, 오늘 발표할 순서는 파이프라인부터 모티베이션, 모델, 퓨처 플랜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 퍼셉션이고, 스페시픽하게는 어, 오브젝트 디텍션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객체를 찾고 이 객체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바타에 적용을 하자면, 아바타가 어떤 객체를 찾아내고 발견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가장 직접적인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찾아내서 찾은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고, 여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사용법은 사람과 함께 있는 객체를 찾아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동안에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바타에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타에게 원하는 것은 아바타가 이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인터랙션을 하는 동안에 오브젝트와 이에 대한 정보를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객체를 찾는 것 자체가,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아바타에게 메인 태스크 또는 이제 제너럴 태스크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 다만 이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어, 다른 태스크의 컴포넌트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스처 리코그니션이나 뭐 트래킹이나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이런 태스크들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면 안에서 사람을 찾아야 이와 같은 태스크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좁은 예시로는 페이셜 이모션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영상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 중에서도 얼굴을 찾아내야 이 태스크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컴포넌트로 사용되는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모델들을 사용하는 VAD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VAD는 지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VAD의 오브젝트 디텍션이 사용되는 것은 장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객체 단위로, 사람 단위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여서 아바타가 인터랙션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객체 단위로 V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랙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VAD에서 사용되는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즈넷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레즈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즈넷은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로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통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대신 비교적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더 깊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고, 더 깊은 아키텍처를 만듦으로써 이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깊은 신경망의 예시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4개의 레이어로 쌓인 레즈넷을 예를 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시리즈로 레이어가 18개인 것부터 152개의 레이어를 갖는 등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VAD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레즈넷 50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브젝트 텍스처의 예시로 이제 욜로 시리즈입니다.
이제 욜로 시리즈는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로 박스 리그레션과,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과정과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를 동시에 엔드 투 엔드로 수행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과정들을 원 스테이지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소드로는 이제 프레임을 여러 개의 그리드셀로 나눠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셀마다 정해진 개수의 객체를 찾아내고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클래스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된 태스크를 그림에서 보이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한 번에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은 이제 욜로 V1이고 똑같은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하여서 이후에 개선되어서 제한된 욜로 시리즈가 여럿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욜로에서 가지는 정확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약점들은 이후 시리즈들을 통해서 극복되었고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논문들에서도 욜로 V3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정도 시리즈만 되어도 충분한 속도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가 VAD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STC라는 데이터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STC는 화면에서 촬영된 화면 전체에서 객체,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에 대한 프레임과 플로우로 구성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STC가 스페이시어 템포럴 큐브인데 이 데이터 큐브 안에는 한 사람에 대한 영상과 그리고 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 프레임 레벨의 화면 전체 레벨의 VAD보다 좀 더 정확한 VAD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C를 이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모델은 HF2VAD라는 모델이고,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해서 뽑아진 STC를 사용해서 VAD를 적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델은 네, 설명에 써져 있는 저 논문에서 소개가 된 거고, 2021년 CVPR에서 제안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STC의 프레임과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모델과 그리고 오토엔코더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통해서 VAD를 구동하는 것입니다. 네, 이 모델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TC 안에 있는 플로우와 프레임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플로우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오토 인코더 모델을 통해서 플로우를 재구성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은 프레딕션 방법을 사용하는데 컨디셔널 VAD를 사용하여서 이전 프레임과 플로우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 모델은 생성 모델로서 플로우를 컨디션으로 받아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델의 요소마다 네,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플로우를 재구성해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노멀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재구성이 잘 되고, 어버노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재구성이 잘 안 되도록 메모리 모듈을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에 따라 오브젝트가 노멀인지 어버노멀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어, 네, 전체 모델에서 세 개의 메모리 모듈을 사용해서 재구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정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스키 커넥션이 사용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VA, 컨디셔널 VAE 모델입니다. 두 개의 인코더와 한 개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프레임들과 플로우를 입력을 받아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구성된 플로우는 메모리 모듈을 통해서 재구성된 플로우는 오브젝트가 노멀인지 오노멀인지 판단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하나의 이 정보를 하나의 엔코더를 통과시켜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해내고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CVA의 컨디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가 아닌 프레임들은 다른 하나의 엔코더에 또 다른 하나의 엔코더에 넣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코딩된 정보들을 가지고 디코딩을 해주게 되는데 디코딩의 결과로 다음 예측된 프레임이 나오게 되고 예측된 프레임이 실제 프레임과 비슷하다면 노말로 잘 구성해낸다면 노말로 그렇지 않고 차이가 크다면 어브노멀로 판단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아래 있는 로스 펑션은 뒤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CVA의 로스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KL 다이버전스 어, 사이에 KL 다이버전스와 또 원래 프레임과 다시 프레딕션 된 프레임 사이에 L2의 합으로 CVA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측 프레임과 GT 프레임, 그라운드 트레스 프레임 사이의 그레디언트도 로스를 적용하여 이 두 개의 로스를 연산해서 토탈 로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는 이제 학습할 때 사용이 되고 이제 노멀 어브노멀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브노멀 스코어를 산출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 이는 플로우와 프레임의 에러 그리고 이 둘의 연산을 통해서 스코어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인데요. 데이터셋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CUHK 에베뉴 데이터셋, 그리고 UCSD 페데스트리안 데이터셋, 그리고 상하이테크 캠퍼스 데이터셋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 네,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모리 모듈에 대한 토이 이그젬플입니다. 어,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숫자 2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여서 2, 숫자 2를 2의 그림을 다시 재생성해내도록 메모리 모듈을 훈련시켜서 메모리 모듈이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한된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어, 네. 노말인 경우, 그러니까 노말인 숫자 2의 경우에는 다시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래 세 개의 로고에서 보이는 어브노말, 그러니까 숫자 2가 아닌 숫자들 3과 6과 7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재생성해내지 못해야 이 메모리 모듈이 잘 작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숫자 2는 잘 생성해내고 3, 6, 7은 잘 재생성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퀀티테이브 리절트로 다른 모드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시는 표에서 이제 가로줄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리컨스트럭션 기반 모델들이고 그 다음이 프레딕션 기반 모델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 메소드인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것이 제한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특별히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에베뉴에서 4%가량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식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에서는, 어, 보이시는 VEC나 재현된 모델이 엠나드 시리즈에 비해 노멀 데이터에서 잘 구분해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제한된 모델과 VC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한된 모델이 어브노멀에서 스코어들을 좀 더 균일하게 잘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에서는 디퍼런스 맵을 활용한 비교인데요. C가 네, 아래 보이시는 C가 제한된 모델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비교군 모델들의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노란색이나 초록색 점으로 표시된 것이 재구성한 것과 그리고
예측한 것과 그리고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프레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노말일 경우에는 차이가 적어야 할 것이고 어버노말인 경우에는 차이가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C의 예시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해 보시면은 노말인 경우에는 점이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래 부분에서는 점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제한된 모델들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피처 플랜으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VAD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여 아바타에 적용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그리고 더 목적에 맞도록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시는 다른 태스크에서도 제가 적용한 것처럼 비주얼의 경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함께 활용해서 더 좋은 아바타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